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 사실 지도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장벽 없는 세상 지도 만들기고요. 여러분 여기 78.2라는 숫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이 글 숫자를 보고 야 저렇게 높은데 왜 이렇게 불평들을 하지? 78.2%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모임이 있어서 밥을 먹을 곳을 찾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또 장애인 화장실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보니 고장이 나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전 역으로 가서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지나왔어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사실 밥을 먹을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보를 쉽게 찾지를 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화장실 부분은 문이 잠겨 있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역에서 내리질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 정보가 제공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그 편의시설 설치 그 의무 기준은 그 1998년 이후에 신축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집 근처에 혹시 100평이 넘는 소매점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갈 수 있는 소매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8.2%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불편한 숫자이시죠.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전수조사, 또 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요. 또 실시간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또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과 또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장애인 분들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이건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분들과 2년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커뮤니티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000개가 넘는 그 장소를 이렇게 지도 위에 올렸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2년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권익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장애인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런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장애인이 있던 없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변수는 거의 필수로 그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이 장애인 접근성이 꼭 장애인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 마을 만들기, 또 뭐 문화시설 매핑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변수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벽 없는 세상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게 이 커뮤니티 매핑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각 단체 정보를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 또 그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하는 어떤 화장실 지도나 지역 자원 조사에 장애인 변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그 매핑을 하면서 소통과 또 공감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정보가 부족한 지역은 저희가 지금 시니어 커뮤니티 매핑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학생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자원봉사,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방과 후 프로젝트랑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임산부, 유모차 사용자, 노약자, 어린이, 외국인으로 그 편의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서울 화장실 지도 만들기인데요. 그 지도를 보면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명동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명동을 그게 오른쪽에 있는 지도예요. 봤더니 명동에 화장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명동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아직 정보가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명동에 간 적이 있는데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가게 그 주인이나 그 일하는 분한테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한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면 화장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시겠대요. 근데 모르시겠다 그러는데 그 외국인 관광객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약간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제가 아는 거는 그 가보니까 거기 GS25라는 가게 옆에 사보이 호텔 옆에 너무 괜찮은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 데이터가 올라가고 같이 쓸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좋은 일들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그 프로젝트를 같이 했습니다. 이름이 고등어 팀이에요. 왜 고등학생, 그러니까 좀 이쁜 이름을 지려고 하다가 고등어 팀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랑 그 앱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지하철이라는 앱을. 예. 근데 이 앱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누르고 여기 고장 났어요 하고 누르면 그게 정보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보만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필요한 그 장애인이나 또 그 유모차 갖고 있는 분들한테 바로 연락이 되는 거죠. 이걸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영락고등학교 학생과 서울 영산고등학교 학생들 또 자원봉사자들이랑 지하철의 그런 그 엘리베이터와 또 리프트에 관한 정보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지만 환승역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보가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지도를 다 프린트해서 각자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A라는 플랫폼에서 B로 옮길 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위에 색칠을 하고요. 설명서를 써놓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환승역마다 그걸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남 고속터미널역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쇄골이 완전히 부서진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고3인데 근데 이 학생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지하철 접근성 그 지역에 대한 위험을 그 자기가 커뮤니티 매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강남 고속터미널역 근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거나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건너편으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누구나 편리한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개선하고 싶다. 장애인이 편리한 세상이 되면 고령화 시대의 노약자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리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친구가 그 매핑을 하고 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위에 표현이 재밌잖아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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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까지 가는데 거기 뺑뺑 돌아서 가야 된대요. 그리고 또 안내도를 보고 또 봐도 장애인 편의시설 표시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도 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또 대학생들이 각자 자기 집 근처에 지하철역 주변에 그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커뮤니티 매핑을 해서 정보를 올리고 또 자기 그 소감을 그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또 하나 이게 최근에 작년에도 하고 요번에도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함께 공동체 지도 만들기 이것을 그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악중학교인데요. 학생들이 300명이 밖에 나가서 데이터를 모으니까 별 데이터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데이터, 또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
근데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지만 저희는 이 장애인 그 편인이 갈 수 있는 편의시설 매핑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여기를 보면 저희 외환은행에 장애인 편의 그 경사로가 있다라는 걸 저기 지도 위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그 학생들이 하는 활동 사진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대요. 예? 왜냐면 자기가 올린 데이터가 바로 그 올라가면서 또 남에게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끝나고 학생들이 느낀 거를 좀 글로 남기라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걸 봤어요. 여기 오다가 보니까 여기 오는 건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보니까 나에게 커뮤니티 매핑이란 배려이다. 우리들이 그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잘 몰랐는데 이런 거 공유를 하면서 배려해서 좋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는 마음의 지도라는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같이 의논하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모여서 같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 장애인들에 관해서 전혀 몰랐다가 이걸 해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다닌 길을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다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 일을 하면서 그 동네와 지역을 많이 알게 되고 또 나와 다른 장애인들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글을 쓴 친구도 있고요. 이 글은 장애인이 남긴 글입니다. 커뮤니티 매핑은 나에게 장벽을 허물어준 망치이다. 근데 저는 이 정보를 모으는 게 사실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하면서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걸 공감할 수 있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기회가 닿아서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서 저희 장벽 없는 세상 지도 만들기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장벽 없는 세상 만들기를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장벽 없는 세상 지도 만들기도 있지만 그 위에 조그만 타이틀을 보면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든지 저희 센터에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